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점심 먹고 나면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오고, 밤에는 쉽게 잠이 들지 않거나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피곤함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몸 안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신호를 우리는 익숙한 일상이라 여기며 방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 우리 몸은 조용히 노화되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장기들은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보약이라도 먹어야 하나?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몸을 바꾸는 건 보약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10가지 습관과 자연요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약보다 강력한 10가지 건강비법을 통해 우리 몸이 어떻게 놀라운 회복력을 되찾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혹시 요즘 따라 사소한 감기도 오래가고 피부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고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입술이 쉽게 터지진 않으세요? 그게 단순한 컨디션 난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셨다면 사실은 면역력 저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약도 잘 챙겨 먹고 있고 몸에 좋은 거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요, 우리 몸은 약이나 보약이 아니라 햇빛 한 줌에 면역 체계를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바로 아침 햇살, 그 중에서도 하루의 시작인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잠깐만 햇빛을 쬐는 것, 그게 우리 면역 시스템에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회복 효과를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 햇살을 받으면 피부 아래에 있는 콜레스테롤 분자가 자극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이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 B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훨씬 빠르고 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비타민 D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최근 연구에서는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늦추는 작용까지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햇빛을 받는 습관 하나만으로 우리 몸속의 염증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튼튼히 세우고 나아가 암의 가능성까지 낮출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실내 생활이 많은 환경에서는 비타민 D 결핍률이 매우 높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75% 이상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보다 낮거나 결핍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대부분이 몸의 면역 시스템이 깨어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매일 아침 10분 이상 햇빛을 쬐는 사람들은 감기와 독감에 걸리는 빈도가 평균보다 30% 이상 낮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률도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햇살 아래 가만히 앉아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몸속에선 수많은 방어 메커니즘이 켜지고 있었던 거죠. 햇빛을 받는다고 해서 꼭 산에 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란다, 현관 앞, 동네 공원 벤치도 좋습니다. 단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받는 햇빛은 효과가 없으니 직접 피부에 닿게 받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햇빛을 느껴보세요. 그 따뜻함이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명회복의 신호임을 몸이 알게 될 거예요.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목 뒤가 늘 부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거나 혹은 직접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입속 문제가 단순한 구강 문제를 넘어서 심장병, 고혈압, 당뇨 같은 전신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질은 꼼꼼하게 합니다. 하지만 혀는 소홀히 하거나 아예 안 닦는 경우가 많죠. 혀는 단순히 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아닙니다. 혀 위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 찌꺼기, 세균, 죽은 세포 등이 축적되는데 이게 설태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설태 안에 존재하는 현기성 박테리아가 단지 입냄새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 유발 물질과 독성 대사산물을 생성해 그게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독소는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합니다. 즉, 입속의 세균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질환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혀를 하루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닦은 사람들은 혀 청소를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C- 반응성 단백질 CRP 수치가 낮았는데 이 단백질은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혀 청소를 일주일간 실천한 실험 참가자들의 혈압이 평균 510mmHg 정도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안 청결 하나가 전신 염증과 혈관계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혀 청소는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전용 혀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 혀 뒤쪽에서 앞쪽으로 부드럽게 35회 정도 쓸어주면 됩니다. 단, 너무 세게 문지르면 미각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부드럽고 짧게 하루 한 번을 기억하세요. 또 하나의 팁은 아침 기상 직후가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혀를 깨끗이 닦아주면 독소가 혈액에 흡수되기 전 제거할 수 있거든요. 혀를 닦는 그 10초, 그게 당신의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첫 번째 루틴일 수 있습니다.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직접적으로 당신의 몸에 영향을 주는 진짜 건강 습관이 바로 혀 청소라는 사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방귀가 나오고 소화가 잘 안 돼요. 하루에 2~3번씩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게 돼요. 혹시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이건 단순한 과식이나 속 쓰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이 지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기분도, 피부 상태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입,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씹기의 질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빨리 먹고 대충 삼킵니다. 배가 고파서 혹은 바빠서 꼭꼭 씹는 건 귀찮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음식물을 30번 이상 꼭꼭 씹는 것만으로 장기 기능, 소화 흡수력, 심지어 면역 반응까지 달라진다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먼저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효소 분비를 자극합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같은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음식과 충분히 섞여야 위와 장에서 부담 없이 소화가 진행되죠. 반대로 잘 씹지 않고 넘기면 위에서는 큰 음식 덩어리를 소화하느라 더 많은 산을 분비해야 하고 이게 속쓰림,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씹는 동안 턱 근육이 뇌에 자극을 주며 혈류가 증가한다는 점이에요. 씹는 행위는 단순한 소화 작업이 아니라 두뇌 자극, 인지 기능 향상, 식욕 억제, 혈당 조절까지 연결되는 복합 작용입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30번 이상 씹은 실험군은 10번 이하로 씹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배변 횟수가 증가했으며 무려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평균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저작이 곧 비위 기능을 강하게 하는 기본 치료로 여겨집니다. 음식을 잘 씹는 사람은 비장이 튼튼해지고 그로 인해 체내의 기운이 맑고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즉, 잘 씹는 것만으로 기력 보강, 면역력 강화, 복부 비만 완화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건 사실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루틴입니다. 별도의 도구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음 식사 때 한 입 먹고 30번 세면서 씹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곧 몸이 반응합니다.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포만감은 오래가고 소화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장도, 뇌도, 심지어 피부도 씹는 만큼 반응한다는 거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장이 바뀌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해요. 밤에도 푹 자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손이 저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증상,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번갈아 작용하면서 체온, 심장박동, 호흡, 소화 등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잦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이 균형이 깨지면 몸 전체의 피로, 혼란,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으로 자율신경계를 리셋하는 방법이 바로 냉온욕입니다. 냉온욕은 간단히 말해 따뜻한 물과 찬물에 번갈아 들어가는 반복 목욕 요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찬물에 들어가면 급격히 수축하게 됩니다. 이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혈류의 탄력이 회복되고 결과적으로 전신순환과 자율신경 기능이 강화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폐물 배출도 촉진돼 면역력 강화, 수면 질 향상, 집중력 회복 효과까지 볼 수 있죠. 특히 독일, 핀란드, 스웨덴 같은 유럽의 장수 국가들에서는 냉온욕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냉온욕을 주 3회 실시한 실험군이 한개월 만에 수면 시간은 짧아지고 수면 질은 향상되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4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 후 냉온욕을 시행한 그룹은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염증 반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처음엔 찬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점 찬물로 조절하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어요. 혹은 냉온욕이 어렵다면 팔이나 다리만 번갈아 담그는 족욕수욕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루의 긴장을 푸는 시간, 단 10분의 냉온욕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재부팅합니다. 몸이 가뿐해지고 두통이 줄고 밤잠이 달라진다는 걸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비싼 보약보다 내 집 욕실에서 할 수 있는 냉온욕.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율신경을 다시 살아나게 할 비밀 버튼입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늘 머리가 멍하고 집중도 안 되고 몸은 축 처져 있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셨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속 부신이라는 장기가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신은 양쪽 콩팥 위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내분비 기관인데요. 이 작은 기관이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자극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럴 때 부신은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코르티솔을 쏟아내고 결국 지쳐 쓰러지듯 기능이 약해지면서 온몸의 만성 피로, 불면증, 면역 저하, 호르몬 불균형 같은 문제가 줄줄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부신 피로라고 부르는데요.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병명은 아니지만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의사들이 현대인의 피로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친 부신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다름 아닌 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숨을 조절하는 훈련, 즉 호흡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번씩 숨을 쉬지만 그 대부분은 무의식적이고 너무 얕고 빠르며 불균형한 호흡이죠. 이런 호흡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강화시켜 몸을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느리고 깊은 복식 호흡을 의도적으로 연습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되고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며 결국 부신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호흡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숨을 멈췄다가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는 방식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앤드류 와일 박사가 이 호흡법을 제안한 이후 불면증 환자들의 수면 개선, 불안장애 환자의 심박수 안정화,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단 4분만 이 호흡을 반복해도 몸은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인식하고 긴장을 풀며 심장 박동수는 낮아지고 체내 산소 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이것은 명상과도 유사한 효과를 내며 감정 조절 능력과 면역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호흡법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회씩만 실천해 보세요. 단 몇 주 만에 에너지가 회복되고 두통과 만성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코 숨을 쉬어왔는지, 그리고 그 작은 숨이 우리 몸 전체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늦게 자도 난 아침에 괜찮은데 하루 6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런 말을 자신있게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단순히 몇 시간 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자느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만 활성화되는 특별한 호르몬들을 분비합니다. 이 시간은 수면 황금 시간대라고도 불리며 몸이 가장 활발하게 재생과 회복을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장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키를 키우는 역할 외에도 세포 재생, 조직 회복, 지방 분해,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호르몬,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할 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생성도 억제합니다. 문제는 이 두 호르몬이 밤 10시를 넘기면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8시간을 푹 자도 자정 넘어서 잠드는 습관은 몸의 회복을 방해하는 셈이죠. 서울대병원 수면센터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밤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사람들은 같은 수면 시간을 자더라도 피로회복 속도, 기억력, 피부 탄력, 체지방 감소율이 모두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멜라토닌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암 발생률이 낮고 면역세포 활성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밤늦게 깨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야식도 찾게 되고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며 멜라토닌 생성이 방해받고 결과적으로 수면 질이 낮아지고 체내 염증 수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밤 10시에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자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며 카페인 섭취는 오후 3시 이후부터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빛을 받는 것 또한 수면 리듬을 맞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시에 자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빠르게 적응합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개운함이 다르고 낮에 피로가 덜하며 감정 조절도 더 수월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 시간은 단순한 취침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비싼 보약, 고가의 건강식품보다 먼저 챙겨야 할 생체 리듬의 복원.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햇빛, 이게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보약보다 강력한 면역력 증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스스로 생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타민 D, 단순히 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피로해지고 우울감이 증가하며 면역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은 물론이고 자가 면역 질환에도 노출되기 쉬워지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 혹은 오후 4시 이후의 햇빛은 자외선이 덜 강하기 때문에 피부 손상 없이 건강한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받을 수 없다면요? 대체는 가능합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연 햇빛만큼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주진 못합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얼굴과 팔에 햇빛을 20분 이상 쐬어보세요. 기분도 맑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며 피부 톤도 자연스럽게 환해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감기 걸린 지인이랑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나는 멀쩡한 경우, 반대로 별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는 날도 있죠. 그 차이는 바로 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은 가장 자주 바이러스를 접촉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음식을 짚거나 코를 만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십 번씩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엔 세균이 훨씬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에 단순한 식중독을 넘어 장염, 폐렴, 독감 등 심각한 질환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손 씻기 하나만으로도 설사병은 30%, 호흡기 질환은 무려 2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손바닥만 슬쩍 비벼서 끝내는 게 아니라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 그리고 엄지까지 최소 30초 이상 비누로 문질러야 진짜 예방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독일의 한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전원에게 하루 3번 이상 손을 30초 이상 씻게 한 결과 병원 내 감염률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손 씻기만으로 병을 줄인 거죠. 그러니 습관을 들이세요.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 이건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보약을 복용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건강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보약보다 강력한 습관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서 7,000명 이상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그리고 암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고 사망률 또한 무려 43%나 낮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더 뛰어나고 건강에 대한 책임감도 높기 때문이죠. 건강검진도 스스로 챙기고 운동이나 식습관도 의식적으로 관리하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결국 삶의 의미를 갖는다는 건 매일 보약을 복용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건강 습관이 되는 셈이죠. 자, 오늘은 보약보다 더 강력하다고 알려진 10가지 자연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놀라웠던 건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일상 속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죠.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수십만 원짜리 보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멈춰서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피로에 지쳐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유 모를 통증과 질환으로 병원을 전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단지 유전이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